네, 안녕하십니까. 자, 연말입니다. 2025년 이제 정리를 잘 하고 계실 텐데 이때쯤 새해 계획을 또 세우잖아요. 2026년 트렌드 쏙쏙 짚어주실 손희애 작가님과 함께합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 여러분, 경제 크리에이터 개념 있는 희애씨 채널 운영하고 있는 손희애입니다.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이분이 재테크 크리에이터의 고인물이에요. 정말 오랫동안 우리 희애 씨 채널 했잖아요. 맞아요. 벌써 8년 차입니다. 30살 경제 그 공부 그 네. 책이 바로 직전 네, 책이잖아요. 맞아요. 그러다가 이 책을 쓰셔갖고 제가 너무 놀랐어. 아니 우리 희애한테 무슨 일이 있었지? 여자 김난도가 되고 싶은가? 막 이러면서. 지켜봐 주신다면 꼭 하고 싶습니다. 그 책은 뭐 금리란 뭔가, 물가란 뭔가 이런 개념들이 쭉 있는 거거든요. 네. 근데 이 책은 사실 저도 쓰면서 좀 어려웠어요. 머리 쥐어 뜯었어요. 맞아요. 그러니까 이제 알고 있는 걸 글로 나타내고 이걸 또 쉽게 풀어내는 건 되게 힘든 작업이잖아요. 네. 근데 거기에다가 트렌드에서라는 거는 미래에 대해서 좀 예측도 할 수 있어야 되고 네. 근거가 명확해야 되는 거잖아요. 이야, 이거 자료 조사하는 게 쉽지가 않더라. 네네. 이게 진짜 저의 피땀 눈물이라고 봐주시면 돼요. 그렇습니다. 제가 이 책을 읽으려고 그랬는데 사실 처음부터 끝까지 정독은 못했어요. 네네. 우선 머리가 굳었어. 그래서 더 이상 책을 읽으면 바로바로 이해가 되지 않아요. 하지만 계속해서 발전하고 싶은 욕구가 있잖아요. 그래서 우리 희애 씨한테 물어보면 그런 부분들, 요즘의 트렌드. 한 가지 일만 하지 않으시잖아요. 저는 엔잡러죠. 그쵸? 저도 엔잡러입니다. 음. 유튜브를 처음 하던 한 1, 2년 차쯤에는 저 엔잡러예요. 저 이런 일도 하고요. 저런 일도 해요. 라고 하면 사람들이 막 댓글로 막 와, 희애님 되게 부지런하세요. 어떻게 잠은 언제 자요? 네. 근데 요즘은 너도 엔잡러, 나도 엔잡러, 그렇지. 다 엔잡러예요. 제가 이 책을 보니까 그 엔잡러에 대한 이야기, 그리고 평생 그 자신을 업그레이드 네. 시켜야 되는 거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. 그게 너무 와닿고 그게 너무 고민이거든요. 맞아요. 그러니까 네. 왜 이렇게 됐냐면 경기 너무 어렵다, 뭐 불경기다, 진짜 먹고 살기 힘들다, 물가 왜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. 근데 이게 지금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고, 이제 말도 안 해. 왜냐면 그냥 어려운 게 디폴트야. 근데 이게 우리나라만의 일이 아니고 네. 그냥 전 세계적으로 저성장 기조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. 네. 직장에서 받는 월급만으로는 먹고 살기가 힘들어진 거예요. 난 너무 화가 나. 왜냐면 저희 남편도 월급 생활자잖아요. 네. 근데 자고 일어나면 집값이 오르고 자고 일어나면 물가가 오르고 어떻게 살라는지 모르겠다니까. 그냥 노동소득이 오르는 그 속도보다 부동산이나 뭐 주식 등의 네. 투자소득이 훨씬 빠르게 자산이 이제 몸집이 불어나고 있는 거잖아요. 그래서 뭐 해, 엔잡? 뭐 유튜브도 하고요, 방송도 하고요, 글 쓰고. 뭐 책도 쓰고요, 여러 가지 칼럼도 쓰고. 어쨌든 저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. 저는 강연도 되게 많이 다니는데 네. 똑같은 강연을 나가더라도 작년보다 실제로 예산이 줄어드는 경우가 꽤 있어요. 그럼 금액을 깎아. 맞아요. 저도 이제 하나라도 하면 좋으니까 네. 하죠. 왜냐? 불경기니까. 그치. 예전에 2개 해가지고 네. 이제 했다면은 한 5개로 이제 맞아요, 늘려가지고 박리담. 네네네. 그래서 이제 긱워커라는 단어가 많이 만연해지고 있거든요. 책에도 있었어요. 맞아요. 엔잡러랑 긱워커랑 그냥 거의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, 전 세계적으로 되게 많아지고 있어요. 아마 현진님은 취직하실 때도 네. 공채라는 게 있었을 거예요. 있었죠. 정기 공채, 뭐 예를 들어 3월, 9월 이런 식으로는 항상 공채가 뜬다, 이런 개념이 네. 존재했거든요. 네. 기업에서도 경기가 어려우니까 돈을 많이 들이기가 부담스럽잖아요. 경력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들을 뽑는 현상이 계속 반복이 되다 보니까 엔잡을 해서라도 경력을 좀 쌓으려고 하는. 그죠. 생초짜는 네. 싫다. 네. 아. 그런 생각들이 조금 바탕이 된 거죠. 그럼 엔잡이 이렇게 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네. 어떤 산업이나 기업 같은 데서 돈을 좀 벌 것 같으세요? 그거 중개해 주는데? 맞아요. 엔잡러들이나 프리랜서들이 혼자 하기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잖아요. 뭐 예를 들어 세무 세금. 처리나 뭐 혹은 노무 관계에서 좀 분쟁이 있다거나, 뭐 혹은 법률적으로 내가 자문을 구해야 된다거나 이런 것들을 나도 엔잡러인데 일 많이 하는데 이 생각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한 발 더 나가가지고 그럼 내가 이 시장에서 어떤 데에 투자를 해야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? 요거까지 좀 생각을 확장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. 똑똑하다, 똑똑해. 작게라도 뭔가 내가 알바라도 시작하고 싶어. 그러면 어떻게 조언을 해주고 싶으세요? 예전에는 재능 기부 사이트라고 많이 불렀는데요. 뭐 이제는 재능 기부를 넘어서가지고 엔잡러들이 작은 소일거리를 구할 수 있는 최적화된 사이트가 되었거든요.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치 안에서 알바나 혹은 엔잡의 요소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요즘은 또 자기 브랜딩이 너무 중요한 세상이 됐습니다. 네. 특히나 엔잡 하시는 분들은 더더욱 공감하실 거예요. 보여지는 게 너무 중요해. 너무 중요하죠. 그러니까 만약에 얼굴이 공개된 게 싫으시더라도 요즘은 네. AI로 얼굴도 바꿀 수 있고요. 그쵸. 네. 그리고 얼굴 아예 진짜 여기까지만 잘라가지고 활동하시는 분들 얼마나 많은데요. 뭐 특히나
특히나 주부님들은 인스타그램을 너무너무 잘 활용하시고 네. 그거를 통해서 뭐 예를 들어 공부를 하신다거나 뭐 블로그 같은 데에서 협찬 받고 밥 공짜로 드시고 이러신 분들 진짜 많으시거든요. 많죠. 블로그 부업, 인스타 부업 이렇게만 유튜브에 검색을 해보셔도 블로그로 뭐 협찬 받았다, 뭐 혹은 체험단 당첨됐다 이런 거 되게 많으시거든요. 그래서 나는 주부인데 뭐 어떤 걸로 돈 벌어야 돼 이렇게 고민되실 때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. 네. 그냥 일상에서 소비 줄일 수 있는 거 그런 게 뭐가 있는지 같이 봐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기 커리어 업데이트에 대한 이제 네. 도와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이제 지원이 제도들이 있다. 맞습니다. 제가 생각했을 때 저는 요가를 하고 네. 방송이나 그런 뭐 스피치나 이런 거에 대해서 나름의 전문성을 갖고 있는데 그런 것들도 시간이 지나면 녹슨단 말이에요. 그쵸. 도움을 받으면 좋겠더라. 맞아요. 이게 평생교육원 같은 게 나날이 발전하고 있어요. 그래서 제가 이 책에서도 액티브 시니어라는 어휘를 사용을 했거든요. 난 그 어휘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. 왜요? 어떻게 마음에 안 드세요? 시니어라는 단어가. 아니 근데 그 시니어도 예전에는 진짜 그냥 연금 받아가지고 그냥 뭐 경로당 가서 잠깐 시간 보내고 그러니까 이런 게 그냥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예전의 시니어였어요. 그러기엔 우리가 너무 오래 살아. 그렇죠. 항상 그렇게 살 수 없어요. 맨날 경로당 가봐요. 그 맨날 하던 얘기 하고 새로운 자극이 필요해. 그럼요. 그냥 시니어가 아니라 액티브 시니어라는 개념이 등장을 했고 평생교육원이라든지 혹은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무료 그런 교육 프로그램들 그 주민센터에서만 문의해 보셔도 너무 많거든요. 그리고 또 역으로 시니어가 시니어를 가르칠 수 있는 시장도 있기 때문에 거기서 내가 또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기회도 있는 거예요. 네. 이제 진짜 세상이 바뀌었다. 이런 소비 부분에서도 좀 2026년 트렌드 알고 싶어요. 대부분은 아이에 대한 소비만 하고 네. 그냥 SNS에서 사는 거? 공구. 뭐 그런 것들. 혹시 거지방이라고 들어보셨어요? 거지방? 네. 무지출 챌린지는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. 네. 그렇죠. 그러니까 무지출 챌린지의 약간 심화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여러분 제가 지금 목이 너무 말라서 이 자몽 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진짜 득달게 달려들어가지고 정신 차리세요. 그지 됩니다. 좀 돌아보면은 믹스커피 500원짜리 있을 거예요. 그거 드세요. 뭐라고 한다든지. 특정의 2030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방에 자진해져. 그러니까 내가 그만큼 절약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혼자서는 안 되니까 저 좀 혼내주세요라는 마음으로 이 방에 접속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. 기분이 상해가지고 안 쓰고 싶을 것 같아 갑자기. 그럴 수도 있죠. 이거 커피 한 잔 맛있겠다는데. 그래 야 내가 안 먹고 만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네. 예전에 비해서 2030들이 더 똑똑하게 소비를 한다. 그러니까 되게 선택과 집중을 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. 부러워요. 진짜 그런 것 너무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트렌드를 알고 싶어서 오늘 손 작가님을 네네네. 불렀는데 이게 2030들만이 할 수 있는 부분도 확실히 있어요. 애들을 본격적으로 키워야 되는 그런 부모님들은 그만큼 에너지가 한쪽에 너무 이제 육아나 교육에 쏠려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. 근데 여러분 합리화를 하면 안 돼요. 제가 왜? 이제 뭐? 강연 나갈 때마다 항상 얘기하거든요. 나이가 들수록 이 병이 있어요. 나를 합리화하는 병. 나 그게 짙어져요. 너무 심한데? 나이가 드니까 어쩔 수 없어. 네. 물론 여러분 저보다 더 선배님들이시니까 제가 그 나이가 되지 않아 본 이상 무조건 아닙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. 근데 합리화를 하시는 분들도 네. 적지는 않다. 맞아. 네, 그래서 네, 우리 네. 오늘 이렇게 좀 회초리 좀 맞아야 돼. 네네. 난 4050이니까 저기 지금 손희애 작가가 얘기하는 2030들과는 지금 저 트렌드를 내가 적용할 수 없어가 아니에요, 여러분. 쟤 지금 애 낳았어? 애 있어? 애 키우고 있대? 아니라고요, 여러분. 그런 한정된 에너지로 우리가 쪼개어 살아야 되는 건 맞는데요. 저는 자기 합리화를 하는 것만큼 나 스스로를 늙게 하는 게 없다라고 맞아. 생각을 합니다. 맞아요. 다양한 세대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저들은 저렇구나. 좋은 점은 배워야지. 네네. 이런 건 이해가 안 되는데 근데 얘기를 해보면 이해가 돼. 이런 자리들이 많이 필요한 것 맞아요, 같고. 필요하죠. 투자 방향을 30대들은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지 궁금해요. 꼭 급여를 받는 직장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뭐 프리랜서들도 어쨌든 내가 버는 이 소득이 모이는 이 속도보다 그냥 투자 자산이 오르는 속도가 달린다고 해서 잡아질 수 있는 그 수준이 아니어가지고 그래서 더더욱이 우리가 이런 경제 트렌드 같은 걸 파악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. 네. 제가 개인적으로 이런 트렌드서들 읽으면서 약간 아쉬운 게 뭐였냐면 그러니까 미래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건 맞아요. 그러니까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예측을 하죠. 그래서 내가 이거를 읽었는데 나는 어떻게 해야 돼? 그래서 나보고 어쩌라는 거야?는 대부분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저는 그 가려운 걸 좀 긁어주고 싶어서 이거를 쓴 거였거든요. 네. 꼭 이 책을 읽지 않더라도 어떤 기사를 본다거나 어떤 경제의 동향 변화에 대한 걸 들으시면은 뭐 예를 들어서 금리가 동결됐대.
아 그래 금리 동결됐네? 그러면은 내 대출 금리 당장은 많이 오르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수준이 아니고 그러면 동결된 게 돌아서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나의 개인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조금 생각을 확장하는 연습을 좀 많이 해주셔야 돼요. 요거는 저는 뭐 2030을 떠나가지고 좀 모든 분들이 좀 네. 해주셨으면 하는 훈련이거든요. 계속해서 좀 꼬리 질문을 해가면서 생각을 확장을 해주셔야 돼요. 최소 하나의 경제기사 정도는 좀 선정을 해가지고 네. 깊이 파고 들어가는 훈련을 여러분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럼 우리 손 작가님은 어떻게 요즘 재테크하고 계세요? 일단은 ISA 안에서 주로 합니다. 손 작가님 덕분에 ISA 지금 열심히 하고 있어요. ETF 위주로 투자하고 있고요. 네. 저는 강연 갈 때마다 1순위로 말씀드리는 게 진짜 항상 ISA예요. 왜냐면 이런 불확실성 속에서 네. 일단 확실한 거는 절세. 솔직히 전 진짜 절세만 제대로 잡아도 재테크 평균 이상은 무조건 한다고 생각하거든요.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일반형 기준에서 200이고 서민형 기준에서 400이기 네. 때문에 특히나 혹시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 나 소득이 좀 낮은 편이야 하시는 분들은 서민형도 무조건 알아보시고 만약에 조건 충족한다. 와 진짜 무조건 하셔야 돼요. 그래서 그리고 뭐 만약에 서민형 안 되더라도 일반형 200이 네. 그게 어디예요. 그리고 그게 5년 동안 1억까지 가능한 거죠. 네 맞습니다. 그러니까 넣을 수 있는 한도가 1억까지인 거고요.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는 3년만 채우면 일단 200의 절세 혜택 받으실 수 있는 네. 거거든요. 그래서 보통은 3년 이런 식으로 풍차 돌리기 하시라고 추천 많이 드려요. 그렇게 하면 200이 한도가 계속 새로 살아나는 거잖아요. 나는 우리 희애 이야기 듣고 지금 4년째인데 그럼 나 해지해야 되겠네. 해지하고 그럼 바로 다음날 바로 가입하시면 되는 거니까. 그러니까 200 정도 수익 있으면 세금 1도 없다. 그렇죠. 근데 또 사실 제가 최근에 그 주부들 카페 이런 데서 ISA, IRP, 뭐 퇴직연금 이런 것들 얘기를 하는데 저도 이제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무리 뭐 영상을 봐도 네네네네네. 모르겠어요 이런 분들이 되게 많으시거든요. 저도 사실 그랬어요. 그래서 제 영상에서 ISA 뭐 이런 걸 다룬 적도 있는데 또 봐봐 모르잖아. 3년씩 풍차 돌리는 거 제가 몰랐었거든요. 맞아요. 그리고 ISA도 하나의 바구니 같은 거거든요. 그러니까 네. 여기 안에 그냥 현금 넣어둔다고 해서 갑자기 불어나는 게 아니잖아요. 그쵸. ISA 안에서도 어떤 ETF를 담냐, 뭐 어떤 국내 주식을 담냐 이거에 따라서 또 굉장히 수익률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뭘 담냐는 트렌드를 파악하셔야 되는 거예요. 보면 남들이 사는 거 순위대로 있잖아요. 그러면 네네네네. 1등짜리 사자. 네네네. 그럴 수 있죠. 근데 이제 어느 정도는 그렇게 그러니까 많이들 하는 거를 따라갈 수는 있지만 100%다 그렇게 따라가면 큰 돈을 벌 수는 없어요. 옆에 대리님이 뭐 예를 들어서 에너지 관련 주를 샀다고 해서 내가 따라 산다? 떨어지면 어떡할 건데? 그럼 그 대리님한테 대리님 떨어졌잖아요. 뭐 이럴 거 아니잖아요. 난 역시 주식은 안 되나 봐 막 이러고 있고. 그러면 또 안 하게 되고. 우선 ISA를 안 하시는 분들은 먼저 해라. 그거는 무조건입니다. 3년 이상 된 사람들은 빨리 팔고. 풍차 돌리기 무조건 하시면 어머 너무 나 진짜 몰랐어. 나 당장 해지해야겠어. 바로 해지하고 또 바로 하시면 됩니다. 2026년 트렌드 키워드 3가지만 짚어주세요. 첫 번째가 저성장입니다. 우리 오늘 저성장 얘기 되게 많이 했었죠. 저성장 안에서도 떠오르는 기업들이 있단 말이에요. 그거를 주목을 해주셔야 되고요. 그리고 두 번째가 신노동시장입니다. 신노동시장이 엔잡이야 엔잡. 맞아요.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엔잡입니다. 그럼 엔잡이 시장이 커진다? 크몽이나 3.3 이런 거 얘기를 했었잖아요. 그러니까 그런 대행 서비스나 그런 부분들이 떠오를 수 있다라는 거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거고요. 세 번째, 이제 부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. 내가 버는 거의 속도에 비해서 그런 투자 맞아요. 속도들이 빨라지고 있다라고 하셨잖아요. 가면 갈수록 네. 부의 양극화는 더 심화될 거기 때문에 또 이제 저의 책 부의 이동 트렌드 2026 주목해 주시면 이런 트렌드 잘 파악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올라타고 싶다 정말. 합시다. 또 내년에 붉은 말해요. 말을 등에 타야죠. 내비서연진 오늘 손희애 작가님과 함께했습니다. 우리 이사님들 어떠셨는지 여러 리뷰들 또 남겨주시고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봬요. 안녕 작가님 안녕.